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측근 토론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 어제 만찬에 못 갔다 와서. 그럼 측근이 아닌 걸로? 근데 원에는 김종혁 최고위원. 그러셨군요. 어제는 원내의원들 중심으로 보인다고 원내의원들만.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단톡방에 뭐 난리가 났었다는데 그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슨 아세요? 난리요? 그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단독으로 났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그 얘기 먼저. 그냥 뭐 약간 논쟁이 조금 있었어요. 그냥 관련돼서 네. 이상규 위원장과 네. 김종혁 최고 간에 이야기가 조금 그랬구나. 있었습니다. 백서를 둘러싼 백서라기보다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정보 누출. 그 김대남 씨 사건이죠. 네, 관련된 그런 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네, 오늘 이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작진하고 상임위 이제 쟁점을 쭉 봤는데 제가 잠깐만 소개해 볼게요.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행안위로 가보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맞네요. 국토위로 가보니까 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교육위로 가니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숨이 가쁩니다. 읽기가. 네. 이래서 이번 국감이 김건희 대 이재명의 국감이다 이렇게 언론이 네이밍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 아니 이거 전부 재판정에서 있어야 될 일이 왜 국회 국정감사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가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들 좀 이제 환멸을 느낀달까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사실 교육감 선거도 그 교육감을 뽑는 선거잖아요. 네. 근데 뭐 정권 심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블랙홀처럼 이 이슈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국민들 전체가 조금 이렇게 염증을 느끼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첫날이니까 이런 거 갖고 차차 이제 국감이 네. 진행되면서 정말 이제 민생과 관련된 국감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범죄 비리 의혹이 워낙 백화점식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가 네. 이게 사실은 상품으로 따지면 굉장히 신상, 종류도 많고 새로운 소재다 보니까 이슈 폭발력이 굉장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건 같은 경우는 이미 3, 4년 전에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 이런 과정이라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뿐이 없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종류도 다양하고 형용색색한 명품 신상을 좋아하지 뭐 재고품을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 폭발력 면에서 김건희 여사 건이 굉장히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게 그 유전이 고갈된 줄 알았는데 계속 석유가 끊임없이 나오는 유전 느낌이에요. 그 얼마 전에 주진우 의원이 네. 법사위에서 녹취를 공개한 내용이 있죠.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이거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뒷부분을 안 보시고 하셨나. 근데 뒷부분에 보면은 뭐 변호사비 대납, 재판 거래, 심지어 이제 광장이라는 단체. 저는 처음에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과 이렇게 광장이 이게 좀 이게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또 단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단체 뭐 비용을 지불했다. 오늘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해서 우리 당 법률위원회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마르지 했습니까? 않는 네네 아직 오늘 오전에 2시에 했으니까. 아마 하는 아직, 걸로 아직 네. 그러면 진행이 아직 안 됐겠네요. 네, 아직은 진행이 안 됐고 오늘 2시에 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렇게 유전이 나오듯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코 11월 15일, 25일 그리고 디데이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국민들의 관심이 식지 않았다. 다만
국감이 이와 같은 정쟁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간에 좀 민생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종로의 한 식당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던데 이 자리에서 한 대표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오찬도 있었습니까? 당협위원장 연수 제가 오늘 사실 참석자들과. 아침에 회의가 당내에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오찬을 갔다가 여기 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회의가 좀 오버되는 바람에 그냥 바로 와버렸어요. 굶고 오셨어요? 네, 아니 여기 와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굶을 수는 없고. 네, 네. 어쨌든 네.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달라. 네. 굉장히 비장한 느낌이 드는 그런 리더의 목소리. 저는 이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더는 여러 유형의 리더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우리 다부동 전투 때 그 권총 들고 맨 앞장서서 달렸던 백선엽 장군 같은 리더십이 네. 좀 있어요. 그냥 원래 별을 단 장군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네. 달려주는 리더십이 있고 또 그러한 리더십이 뒤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지금 우리 당과 정부의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앞장서서 할 말을 하고 그다음에 나서는 분이 한동훈 대표다 보니까 이러한 점에 또 이렇게 좀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점점 이렇게 좀 모이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 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한번 김 대변인도 이제 김 실장도 해보셨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외곽 조직을 그 한동훈 대표 있다는 이런 모임 그 친한계 세력 규합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거 동의하세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최혜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이탈표가 네. 뭐 4표 정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주말 동안에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말 비상이 걸려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규명을 파악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는 단일 대우했다. 그건 약간의 정신승리적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일요일 날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만 그것도 대통령 순방 배웅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20명이 모여서 만찬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친한계 쪽에서 반란표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새 과시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눈 대화들이 지금 언론에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용산은 용산이고 당은 당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지금은 20명이지만 정례화해서 50명까지 늘리자. 이것은 뭔가 순방가 있는 대통령에게 무력 세과시를 하는 게 아닌가. 무력시위다. 그럼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정말 틀린 말인 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돼야 된다고 분명히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그 당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형식의 특검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최상병 특검 문제에 있어서도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지난 표결 때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 민주당 추천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당에는. 또 있고 그 명수나 그 인원을 지금 그렇게 벗어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이와 같은 특검의 반란표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와 같은 최상병 특검 때도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 우리 당의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고 우리 당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당이지 민주당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당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제 모임도 원래 그 전당대회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그 의원들의 모임에 이제 한 몇 명 정도 더 추가로 와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날짜가 공교롭게 그렇게 잡혀서 그런 거지 이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이라서 계획돼 있던 것이라서 특별히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 친윤 의원들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한동훈계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 안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는 부결될 때 111표가 반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104표만 반대가 네. 나왔잖아요. 누가 봐도 이탈표가 있고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무슨 뭐 자축하듯이 20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기 그 재표결 내표 이탈표 이 당론으로 정했고 한 대표가 나서서 표 단속까지 사실 했는데 네 표나 나오는 데 대해서 당내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게 표가 같아요. 같고 구성도 그렇죠. 완전히 네. 같아요. 네. 근데 반대를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란표로 해서 확실히 찬성표로 나온 건 2표고 하나는 기권 하나는 무효. 심지어 네. 이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 한 대표께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얘기했음에도 당시에 찬성을 던진 의원들이 한 2명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유지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사안이고 기권과 무효는 무효는 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기권은 의사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특별히 달라진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 뭔가 표가 더해진 쪽은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이 표 상황을 딱 보면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대남 씨 녹취 얘기 한번 가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지시해서 당에서 이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대표는 오늘 이제 오전에도 이른바 이제 김대남 건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된다. 관련자들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강경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조금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는 권유가 있는데도 박 대변인 이거 그러면은 한번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매체가 어떤 매체냐면 지금 바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이유가 된 매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이렇게 힘들게 한 매체인데 그 매체와 대통령실에 어찌 보면 참모로서 근무했던 분이 결탁을 했다라는 이 의심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물론 오늘 사직은 했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청년들이 선망하는 그러한 직장에 그와 같은 고연봉에 자랑하는 그와 같은 제네시스 관용차까지 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질 않는다? 이거는 앞으로 이 공당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밝혀지지 않았다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를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필요하다면 어떠한 처벌을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우린 지금 이 매체한테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보니까 4번 당했더라고요. 네. 한 번 폭탄이 떨어진 곳에 2번은 안 떨어진다는 전쟁터의 그 격언이 있는데 어떻게 한 장소에 폭탄이 4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3번째야 저기 기사 보니까 CCTV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도착한 거니까 그건 뺀다 하더라도 2번을 그렇게 맞고 당과 정부가 이만큼 힘들어졌는데 3번째를 직접 불러다 맞았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오랜 지지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윤리감찰 그리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이 진상조사에 따라서 윤리감찰 플러스 사법조치 필요하다면 그런 사법조치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읽히는데 네, 그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까? 법률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어떠한 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법에 따라서 수사가 가능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조치까지도. 예. 근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거기에 이제 사실관계가 나오겠죠. 네. 그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법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면 이미 탈당을 해버리셨잖아요. 저는 이분이 참 신기한 게 사퇴를 먼저 하셨어야 돼요. 근데 당원 감찰이 시작된다고 탈당을 먼저 하셨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냐.
당과 정부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가 이렇게 자신을 공격 사주한 그 김대남 씨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데 대해서 좀스럽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더 키우는 건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당의 송영훈 대변인이 다른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었는데 네.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표로 계실 때 그 어떤 그 최고위원분 한 분을 윤리위에서 이렇게 제명이 됐던 과정이 그걸 잘 설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때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네. 홍준표 시장님도 그때 당시에 그 당대표에 대한 그러한 지점들을 네. 비판을 하는 거다 이러한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의 기강을 세우셨던 분이에요. 기강을 세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지어 우리 정부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었던 그 매체입니다. 그 매체와 결탁했던 이 사안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당의 기강이 세워지면 아 잘했다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당무를 네. 공평 정대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그런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의 문제를 보면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폭로, 그다음에 여당 전당대회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 이게 다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건입니다. 본인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는데 네. 사실은 인요한 최고위원의 수수 청탁 의혹, 네. 그다음에 명태균 김영성 전 의원의 그런 공천 장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 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아니면 민생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러한 기강을 해치는 사항인데 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이렇게 유독 강력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든지 대선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내 반발도 피할 수 없고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누굽니까 김종혁 최고위원과 이상규 위원장의 총선 백서를 둘러싸 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그 다음 주제로 갈까요? 뭐 말씀 주시면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 논란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이와 같은 그 특위에서 총선 배서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대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련된 그러한 지점들이 좀 이렇게 쟁점이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거는 조정훈 의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의원이 물론 조정훈 의원이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정훈 의원실 측에서 그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은 이 총선 백서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특위 전에 항상 이 보안의 중요성 뭐 이것이 이제 비밀로서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위를 중간에 그만두신 분의 어떤 그런 말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그때. 그래서 분명히 그 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총선 백서 특위에서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대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좀 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내용을 좀 겁니다. 알고 싶어요. 대회비다 아니다. 지금 청취자들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죠. 그 이미지 조사에 그 돈을 썼다라고 네. 하는 것과 그에 대한 조사를 또 몇 해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상규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 부분들은 또 따로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밝힌 것처럼 뭐 그 부분은 이상규 위원장이 유튜브에서 얘기한 걸 보고 김대남 씨가 알 수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이상규 위원장은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리고 또 그 조사 자체를 이상규 위원장만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김대남 씨한테 전달이 됐고 김대남 씨는 이것을 또 그 매체에 어떻게 넘겨서 그 일종의 보도를
사주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밝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왜 대비의 정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장, 이상규 의원이 본 것과 넘긴 것, 그다음에 이것을 규정하는 대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왜 그런 저희들이 거예요? 이번에 좀 조사를 하면서 당의 기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게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당에서 무언가를 총선 백서 특위라는 게 우리가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을 조사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네. 거거든요. 그 안에서 논의하고 검증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걸 텐데 일종의 지금 보면은 인터뷰한 내용의 로데이터가 세상에 나와버린 건데 네. 그 로데이터에 대해서 대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특위위원장과 특위위원 간의 생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도 약간 충격적이죠. 네.